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이 말 혹시 최근에 속으로 되뇌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던 순간.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상대는 한 발짝도 내밀지 않았던 그 순간. 그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쌓여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ENFJ,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에서 유독 깊은 상처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ENFJ는 타고난 공감 능력자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남들보다 유독 뛰어나죠.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려 합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너무 잘 읽다 보니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오늘은 말투가 좀 다른데. 아까랑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ENFJ는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 말이 상처가 됐을까? 내가 너무 나댔나? 이렇게 자책의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당신이 상처받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강하게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감정의 스펀지처럼 상대의 기분을 고스란히 흡수해버리는 거죠. ENFJ는 관계에서 먼저 베푸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걸 알아채고 먼저 손을 내밀죠.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아주고 연인이 지쳐 보이면 먼저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러 갑니다. 이건 ENFJ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상처가 생깁니다. 바로 내가 다 해줬는데라는 감정이에요. 당신은 상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줬어요.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그런데 상대는 당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준 만큼 돌려주지도 않고 때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만 해요. 이 순간 ENFJ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오버했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신만큼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ENFJ처럼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관계에 소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서 고마움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ENFJ는 이걸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상대는 별로 신경 안 쓰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서서히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로 남죠. ENFJ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바로 경계선 없는 공감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처럼 느껴져요. 친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마치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지고 연인이 우울해하면 나까지 덩달아 무기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착각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ENFJ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는 당신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달라고 했을 뿐인데 ENFJ는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상대의 감정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정작 내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 질문이 떠오를 때 지금 딱 그 순간이 당신에게 필요한 신호예요. 나도 나를 돌봐야 할 때가 왔구나라는 신호 말이에요. ENFJ는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이죠. 당신은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공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친구든 연인이든 동료든 당신은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당신이 원했던 깊이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당신이 꿈꿨던 방식으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이 간극이 커질수록 ENFJ는 실망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랐나?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나? 이런 자책이 시작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시작하죠. 내가 현실적이지 못했구나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높은 기대를 가지는 건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이 당신만큼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는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대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기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길 바라는 대신 상대가 자기 방식으로 나를 아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ENFJ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거절당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상대가 나를 떠나는 것,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상황들이 ENFJ에게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ENFJ는 때로 자신을 과하게 희생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내 의견을 숨기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다 보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사랑하는 건 진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당신은 무너집니다. 나는 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공간이 되죠. 진짜 관계는 내가 완벽하게 맞춰줘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애초에 당신과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ENFJ는 종종 혼자만 노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서서히 지쳐갑니다. 상대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나만 이 관계를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ENFJ는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누구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 관계 안에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상처는 특히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ENFJ는 쉽게 관계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는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이 계속 더 많이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를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ENFJ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정말 귀한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상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알아채고 상대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거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당신의 본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힘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ENFJ가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상대를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구분하고 내가 책임질 부분과 상대가 책임질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어할 때 당신이 그걸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당신은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위로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상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당신에게 차갑게 대할 때 그게 무조건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상대도 그날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고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걸 당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것이고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경계선을 세운다는 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ENFJ는 타인을 돌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정작 자신을 돌보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이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관계. 그런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먼저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당신이 오래도록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관계에서 상처받는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이 언젠가는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따뜻함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상처받을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천천히 치유해 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이 공간을.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